사람이 사람의 귀를 물어뜯은 엽기적인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는데 묻지마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던 게 피해자는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요? 이게 지난해 9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인 20대 남성이 새벽 6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지인을 집에 데려다주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거구의 남성이 갑자기 소리치며 달려오더니 아무 이유 없이 귀를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상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범인이 귀가 맛있어 보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진인데요. 왼쪽 귀가 잘려나가 옷 상의가 피로 범벅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사건이 충격적인데 가해자의 발언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럼 가해자는 당시 귀를 물고 현장을 도주했던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머물다가 경찰에 붙잡힌 건가요? 일단은 범행을 당한 뒤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범인을 200m가량 뒤쫓아갔다고 합니다. 범인이 거세게 저항을 해서 부상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나뒹굴면서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몸에 부상을 입었었고요. 이게 참 범인을 잡아서는 다행이지만 그 당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귀 일부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던데 피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급한 대로 이제 상처 부위만 봉합 수술을 받았고요. 잘려나간 귀 일부는 나중에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봉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요. 가로 0.5cm 그리고 세로 4cm가량이 절단이 됐는데요. 결국 추상장애, 그러니까 외모의 후유 장애가 발생하게 된 거죠. 현재 피해자는 서울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는 재건 수술이라고 하나요? 네. 연고를 떼서 귀에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참 오래 걸릴 테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선 재건 수술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닙니다. 병원에 상담을 좀 해보니까요. 두세 차례 정도는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최소 2년에서 3년가량 걸리는 것도 문제고요. 또 수술을 진행하려면 장시간의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또 갈비뼈 연골 추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상처 부위가 안정이 되려면 6개월가량 걸리는데요. 추가 수술도 경과를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시일이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제 피해자 측은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또 가해자의 나이가 20대 상당히 젊은 남성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26살 남성이고요.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는 물론 어떤 진정한 사과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피해자 측의 고통이 상당할 텐데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됩니까? 그렇죠. 네, 우선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항소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안에 선고가 다시 열릴 예정이고요. 또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많은 분이 손이나 다리 등이 절단이 돼야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추상의 부위나 정도, 또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대해서 장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제 노동 능력을 이제 상실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젊은 나이고 또 장래 취직이나 직종 선택, 승진, 결혼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당연히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한 피해 보상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상태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현재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리 검사도 받았는데 대인 의심,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도 좀 보이고 있고 또 어쨌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렇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어쨌든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문 기자 그 가해자 측과는 연락을 해보셨나요? 예. 어제 현직 경찰인 이제 가해자 측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합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 합의를 보려던 금액과 차이가 커서 진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전해왔었고요. 또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가해자 측이 형사사건 선고를 남기고 며칠 전에야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통상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정상인데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이런 노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현재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가해자 측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피해자분들은 계속 고통을 떠안은 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형사 사건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좀 맞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힘들겠지만 수술도 재건 수술도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잘 이루어져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준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